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 데일리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여행 중개소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는 동영상 뉴스, 여행업계 소식을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5월 10일 화요일자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5월 10일 화요일 별로 탐탁치 않은 하루를 시작합니다.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루를 5월 10일을 맞습니다. 네.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궁금하시는 분들은 뭐 궁금하지 않겠지만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보세요. 자, 헤드라인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SC는 장거리, LCC는 중거리 운항을 본격화하고 나섰습니다. FSC는 뭐 대형 항공, LCC는 저비용 항공사 다 아시잖아요. 오래간만에 칼럼 하나 읊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지속 가능한 여행, 왜 여행자만 불편해야 할까입니다. 필리핀 클락의 국제공항이 이제 얼마 전에 오픈을 했는데 이제 필리핀 여행의 어떤 새로운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는 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자, 해외에 럭셔리한 관광객들이 한국에 몰려올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소식 관련 내용 전해드릴 거고요. 서울관광재단에서는 서울의 체험관광 신규 컨텐츠 모집하고요. 투어비스가 추가 마일리지 적립 프로모션 진행하고 티웨이항공도 국제선항공 프로모션 진행합니다. 이상이 오늘의 헤드라인이고요. 본격적으로 첫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중국과 일본, 대만, 홍콩 등 단거리 중심의 최다 관광 교류국들의 입국, 그러니까 관광 교류가 여전히 예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적사들은 일단은 운항이 가능한 노선부터 속속 재개하고 나섰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럼 운항 안 되는데 기다리나? 예. 자, 먼저 아시아나항공이 오늘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내드립니다. 유럽 주요 노선 이제 재개하는 건데 워낙 다양하게 재개하기 때문에 오늘 메인 뉴스로 잡았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당장 다음 달부터 유럽 주요 노선 운항 재개를 발표하고 나섰습니다. 국적 LCC의 대표주자죠. 제주항공은 부산과 싱가포르 노선 운항을 다음 달부터 시작합니다. 주요 노선이 동북아 노선에 집중된 LCC의 경우 운항 가능한 국가 및 도시부터 재개하고 있지만 올해 안에 정상화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으로 운항이 수월한 곳부터 공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아시아나입니다. 자, 어디 뜰까요? 자, 도는 사실 장거리가 되죠. 장거리가. 자, 먼저 아시아나항공은 5월에서 7월 유럽 노선을 순차적으로 확대하는데 현재 2개 노선을 주 6회 운항 중이지만 매월 확대를 합니다. 그래서 7월에는 무려 6개 노선 주 17회 운항이 예정돼 있습니다. 우선 5월 볼게요. 5월 인천 프랑크푸르트 노선 5월 28일부터 주 1회 증편합니다. 주 1회 증편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현재 주 4회에서 주 5회로 한 번 더 증편하고요. 인천과 런던 노선 역시 5월 30일부터 주 2회에서 주 3회로 1회 늘어납니다. 6월에는요, 이제 인천과 파리 노선, 인천 로마 노선 2년 3개월 만에 다시 운항 재개합니다. 아, 기분이 제가 다 좋습니다. 인천과 로마 노선은 6월 18일부터 주 2회 화요일, 토요일이고요. 인천 파리 노선은 6월 22일부터 주 3회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입니다. 기억 잘 하시고요. 7월에는 인천 바르셀로나 노선, 인천 이스탄불 노선 운항에 나섭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되면 외항사도 더 적극적으로 달려들 수밖에 없겠죠. 그죠? 이렇게 되면서 같이 이제 다시 부응이 되는 거죠. 코로나19로 인한 운항 중단 이후 2년 4개월 만인데요. 양 노선 모두 7월 23일부터 주 2회 운항하며 인천 바르셀로나 노선은 화요일, 토요일, 인천 이스탄불 노선은 수요일, 토요일 운항 예정이 있습니다. 이번 운항 재개 및 증편으로 유럽 노선은 주간 운항 횟수 기준으로 코로나19 이전 대비 50%까지 공급 회복하게 됐고요.
아시아나 관계자는 수요가 큰 폭으로 좀 증가하고 있대요. 유럽 노선이. 그래서 이런 것 추세에 맞춰서 증편 결정하게 됐고 수요 동향을 조금 살펴보고 면밀히 좀 살펴보고 유럽 노선 네트워크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유럽은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 규제를 일찍이 대폭 완화한 만큼 수월하게 여행하실 수 있고요. 인천 런던 노선 탑승자, 아시아나 이용해서 인천 런던 탑승자는 일체의 방역 규제 없이 입국 그냥 통과됩니다. 그 외 유럽 국가는 뭐 음성 확인서, 백신 맞은 증명서, 완치 증명서 요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요. 자, 그럼 제주 볼까요? 제주항공. 제주항공도 이미 많이 재개했죠. 근데 좀 특이한 게 이제 부산 싱가포르 노선을 6월 24일부터 운항 재개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2월이죠. 요게 마지막이었으니까 요것도 한 2년 4개월 만입니다. 부산 싱가포르가. 제주항공의 부산 싱가포르 노선은 매주 화요일, 금요일 김해에서 출발합니다. 오후 6시. 시간 괜찮네요. 그렇게 돼 있고요. 부산 싱가포르 노선은 제주항공이 취항하는 노선 중에서는 가장 긴 노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주항공도 아무래도 이제 뭐 동부가 동남아에 집중이 돼 있고 아무래도 싱가포르는 가장 긴 노선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첫 소식이었고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새롭게 선보인 필리핀 클락 국제공항이 필리핀 여행의 새로운 전환점을 맡고 있다고 관광청에서 자료를 전해왔습니다. 신규 여객 터미널은 새로운 세계적 수준의 관문으로 불리며 국내 국제선 모두 운항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이제 그 제주항공, 그 다음에 진에어도 이 클락발, 직항편, 클락발이라고 할 수 없지. 이제 인천 클락이지. 이 직항 노선 운항할 항공사 목록에 추가가 됐대요. 그러니까 필리핀 입장에서는 클락발이고. 자, 제주항공은 5월 현재 주 2회 인천 클락 노선 직항 운항하고 있고, 진에어는 16일부터 5월 16일부터 주 5회 무려 월, 화, 수, 금, 토 이렇게 운항합니다. 이외에도 클락 국제공항 신규 터미널을 이용하는 항공사는 싱가포르를 오가는 제스타와 스쿠트 항공, 그리고 도하를 경유하는 카타르 항공, 에어아시아, 두바이를 경유하는 에미레이트 항공 등이 있고요. 필리핀을 대표하는 항공사인 세부퍼시픽과 필리핀 항공도 운항 예정에 있습니다. 이거 한참 막 질 때 갔었는데, 그래서 저게 언제 오픈한다 막 그랬는데 엊그제 같은데. 클락 국제공항 신규 여객 터미널은 필리핀 대표 활화산인 피나투보산과 분화구, 아라야산, 그리고 사코비아 하천 부지 등 아름다운 자연 형상을 표현한 자연 친화적인 내부 인테리어래요. 예. 한번 직접 가서 봤으면 좋겠다. 그죠? 예. 필리핀은 많이 바뀌었을 것 같다. 예. 아무튼 그리고 클락 공항 여기 이제 골프 손님이 또 많아요. 골프 손님. 클락 공항이요. 골프 손님 상품도 이제 더 많이 더 나오겠네. 그죠? 다음 소식. 코로나19를 딛고 국제관광 재개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최상을 추구하는 고가의 여행비를 기꺼이 지불하는 이른바 럭셔리 관광객들의 한국 여행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럭셔리 관광은 통상 우리가 비즈니스석 이상 항공편 타셔야 되고요. 5성급 이상 호텔에 좀 머물러 줘야 뭐 비즈니스 여행이다. 비즈니스랜다. 럭셔리 여행이다. 뭐 이렇게 칭할 수 있어요. 뭐 저기 뭐 5성급 이하는 올 때도 쉬어주질 않아. 안 해. 자, 이제 그 체류 기간 동안 대략 미화 1만 불 이상 혹은 하루 평균 1000불 이상의 고액을 지출하는 거. 하루에 한 100만 원 이상 정도는 좀 써줘야 또 이것도. 보통 다 여행 때 그렇게 정도 쓰시지 않으신가요? 이달 중순부터 다음 달 초까지 한국을 방문하는 이들 관광객들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모션으로 마련된 방한 상품을 통해 입국을 합니다. 자, 먼저 5월 16일 플라이빗 전용기로 인천공항에 입국하는 브라질 국적의 관광객 47명이 있대요. 이들은 여행상품 브라질 여행사 라티튜드에서 개발한 상품이래요. 얼라운드 아시아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1인당 미화 10만 불에 해당하는 고가 상품이래요.
브라질이 지금 이런 부자는 뭐 브라질도 부자 있지 엄청 부자겠지만 그래도 뭐 그 저기 서민들 생각하면 뭐 좀 거시기하네. 주로 역사, 문화, 종교, 전통 등을 주제로 5월 5일부터 29일까지 25일 동안 유럽과 아시아 8개국 방문하는 일정이래요. 동북아의 목적지 국가로는 한국과 몽골이 포함됐대요. 그래서 국내는 이제 16일부터 19일 3박 4일 머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전통과 문화, 역사를 접하는 내용들로 한국 투어는 그렇게 짜여졌다고 하네요. 창덕궁 가구, 경복궁 가구, 그다음에 뭐 넷플릭스 셰프의 테이블로 유명한 사찰 음식의 대가 정관 스님의 음식 철학과 사찰 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코스도 있고 이런 거 좋네. 우리다 한국다운 거 그냥 정말 한국다움을 알릴 필요 있죠. 그죠? 말레이시아에서도 온대요. 5월 29일부터 6월 5일까지 6박 8일 일정 고가의 패키지 단체래요. 코리아 그랜드 투어 인 데스 딜리케티 헌팅이라는 이름의 방한 상품이래요. 그래서 보니까 그쪽 여행사 설립자가 직접 인솔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국 미식기행 테마 상품이래요. 판매가는 요게 말레이시아의 일반적인 방한 패키지 가격대의 한 4배에서 3배 정도 이렇게 높다고 그래요. 그래서 1인당 평균 750만 원짜리. 예. 아까 브라질 그거에 비해서는 좀 싸긴 한데 750은 세네. 예. 구매 고객 16명은 대한항공 비즈니스석과 국내 5성급 호텔 숙박을 이용하고요. 일정 중에 미쉐린 3스타 식당 등 서울과 부산 지역의 맛집을 방문해서 한우도 먹고 오골계, 삼계탕, 열라 처먹네. 잘 듣다 가세요. 자, 다음 소식.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서울 곳곳에 매력적인 체험 콘텐츠를 발굴하고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2022년 서울 체험관광 콘텐츠 모집을 시작합니다. 서울에서 체험형 콘텐츠를 보유하거나 운영 중인 개인 또는 단체 또는 사업자라면 지원 가능하시고요. 서류 심사, 현장 실사, 전문가 심사 절차 거쳐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됩니다. 실외 마스크 해제 등 엔데믹 전환을 맞이해서 올해는 이전과는 다르게 연간 정기 모집 체제로 진행이 됩니다. 이전까지는 상반기 연 1회 공모전을 통해 했지만 올해부터는 이제 정기적으로 1년에 3회 이렇게 합니다. 이번 5월 신규 모집을 시작으로 7월과 9월에도 진행될 예정이고요. 모집은 5월 20일부터 2주간 진행되고요. 원모어 트립 또는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에서 관련 양식 다운받아서 구글 폼 통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상품 유형 말씀드릴게요. 음식, 역사,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레저, 문화예술, 비대면 이렇게 6개 유형이고요. 구체적인 카테고리와 컨텐츠는 공고와 신청서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종 선정된 업체는 서울관광재단 원모어 트립 공식 회원사로 등록되며 전문적인 상품과 과정을 포함하여 판로 개척, 홍보 마케팅 지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많이 지원하십시오. 네. 자, 오늘은 마지막 소식인데요. 오래간만에 칼럼 하나 읊어드릴게요. 요즘에 뭐 ESG니 지속 가능이니 환경이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우리 관광업계도 이런 것들을 실천하고 나서죠.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조금 불합리해 보이는 왜 여행자, 고객, 소비자만 희생을 해야 되는 건지 물론 희생해야 되죠. 모두가 희생을 해야 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조금 눈에 좀 또 저희는 항상 비판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정민 칼럼 오늘 소개해드릴 칼럼 제목은 지속 가능한 여행 왜 여행자만 불편해야 하나입니다. 환경을 말하지 않고는 기업 경영 활동이 사실상 힘든 시대가 왔죠. 특히 상장 기업일수록 ESG를 외치며 이 중 환경에 해당하는 environment죠. 대해서 유난을 떨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정당하고 정의로운 행위가 아닌 유난을 떨고 있다라고 제가 말한 것은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소비자, 그러니까 환경의 문제와 책임, 그리고 그 짐을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듯한 행위들이 최근 늘어나고 있어서 특별히 유난이라고 말하며
시작한다는 점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환경은 먼저 인간의 불편함 또는 사용자의 불편함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몇 해 전부터 전 세계 관광업계는요, 환경 이슈에 관심을 쏟으며 호텔부터 항공사를 중심으로 더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호텔에서는 일회용품 줄이기가 시작됐으며 항공사는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너나 할 것 없이 항공유 절감, 친환경 연료 절감, 항공기 도입 등 막대한 자본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선의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착할 선자입니다. 여행사 역시 국내 주요 여행사의 경우 결제 서류 줄이기 등을 통해 작은 행동부터 시작했습니다. 매우 긍정적이며 칭찬받아 마땅한 행위며 조치입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항공사에서는 이 불편함의 짐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려는 행위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짐이 덜 무거운 고객은 우대, 상대적으로 짐이 무거운 고객은 탑승 순서에 차별을 두겠다는 것으로 이로 인해 기체가 가벼워지면 연료 절감에 도움이 돼서 탄소 절감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론적으로 그리고 수치적으로는 맞는 얘기입니다. 기체가 가벼울수록 소요되는 항공유는 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알긴 알겠는데 왜 이 책임과 부담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냐는 것이죠. 항공유 절감을 원한다면 이에 합당한 최신 기종을 도입하면 될 일입니다. 그게 추세고 글로벌 항공사들의 책임이며 도리입니다. 항공사가 미워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상식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는 소비자는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반영구 사용이 가능한 텀블러를 갖고 다니겠죠. 또한 일회성 용기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 무거운 재질의 반영구 그릇을 소지하며 여행을 즐길 것입니다. 착한 여행자며 착한 소비자죠.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막상 비행기를 타려 하니 짐이 무겁습니다. 항공사에서 우선시하는 환경 문제와 대치되는 사회 악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 모습이 최근 환경 문제에 유난을 떨고 있는 일부 국적 항공사의 자태입니다. 자사의 주가 떨어지기 두려워 ESG만 외치다 보면 이와 유사한 말 같지도 않은 상황이 계속 연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SG 이것도요, 결국 머리가 좀 좋아야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